그룹웨어 사용자 교육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룹웨어를 로그인 하시면 보이시는 메인 화면이고요. 지금 각 분류에 맞춰서 즐겨찾기와 결제, 그리고 메일과 일정, 그리고 예약 관리와 현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분리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메뉴별로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기능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하신 메인 화면을 보시면 일단 접속하신 사용자의 이름과 부서명, 그리고 할당된 용량, 그리고 미조의 카운터, 결제, 메일, 오늘의 할 일, 메시지에 대한 미조의 카운터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메인 링크라고 해서 여기 설정 버튼을 통해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URL과 이름을 등록해서 등록을 하시면 클릭했을 때 해당 URL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일정을 등록해 놓으시면 당일 일정에 대한 표시와 그리고 이후 일정들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 영역과, 그리고 결제에 관련된 처리해야 될 결제자가 처리해야 될 요청과 기한자가 올리신 결제 진행 문서, 그리고 새로운 메일에 대한 읽지 않은 메일과 사내 메일, 대응건설 내부 직원들끼리 주고받으신 사내 메일에 대한 읽지 않은 메일, 그리고 자기 개인 할 일과 게시판들을 제공합니다. 게시판은 총 6개의 항목을 제공하며 각 게시판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선택하는 게시판들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게시판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현장 운영 지원 관리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으로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알림바라고 해서 어떤 메뉴를 이동하는 간에 항상 고정이 되며 하단 알림바는 30초마다 갱신이 되고, 그리고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원하시는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속하신 분들에 대한 접속자, 그리고 긴급한 공지를 위한 알림판, 전간판 형태의 알림판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룹웨어를 사용하시다가 이 통합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결제와 협업 메일 게시판 일정에 대해서 통합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기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붉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결제부터 게시판까지는 본문 검색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제목과 작성자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 정보는 이쪽에 있는 여기 현재 접속자 옆에 우측의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직원들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부서별은 조직도를 선택해서 해당 조직에 대한 사용자들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선택을 하시면 세부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 로그인 하시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주 메뉴 아이콘들이 나오는데요. 이쪽에서는 자기 정보라고 해서 개인 정보, 그리고 할 일, 메모, 환경 설정부터 로그아웃 버튼까지 제공을 하는데, 할 일은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오늘의 할 일들을 등록을 해 놓으시면 메인 화면에 이 할 일 부분에 표시가 돼서 실시간으로 본인이 해야 될 업무들을 놓치지 않고 하실 수가 있고요. 메모 같은 경우에는 20가지 형태의 포스트잇 형태로 제공해드리며, 현재 지금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메모가 저장된 부분이고,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지금 비어있는 메모란이고, 텍스트를 원하는 만큼 용량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미지는 삽입할 수 없는 그런 메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설정과 수신 알림은 뒤에 여기 나의 메뉴 쪽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버튼들을 즉각적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즐겨찾기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즐겨찾기는 일단 누르시면 왼쪽에 본인이 이제 즐겨찾기 하신 메뉴들이 나오는데,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즐겨찾기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새 메뉴를 통해서 URL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네, 외부에 있는 사이트를 등록하실 수도 있지만 그룹웨어 내에 있는 그 게시판 글이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 다음 포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새 창을 체크하시고 URL을 쓰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이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새 창으로 열림과 함께 다음 사이트가 바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폴더는 메뉴 구성은 아니고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분류별 항목을 생성하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분류별로 폴더하고 메뉴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메뉴인데요. 나의 메뉴는 여기 메인 화면에 있는 환경 설정하고 연계된 메뉴지만 이곳에서는 내 정보를 수정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면 모드와 메인 화면부터 중복 로그인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화면 모드는 기본적으로 현재 보시는 화면이 기본 모드이며 왼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메뉴가 상단이 아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 버튼을 눌러 보시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화면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플 모드를 하게 되면 하단에 알림바가 빠지고 모든 게 위에 아이콘과 좀 화면을 넓게 사용하신다는 의미로 각 카운터들이 알림바가 없이 위에 아이콘으로 좀 더 간소화해서 보여지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현재 보시는 메인 화면이고, 이미지형은 이미지 형태로 메인을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 이 화면은 이제 취향에 따라서 간단한 카운터들만 보시는 화면이기 때문에 사용자들 설정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접기하고 펼치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메일이 수신될 경우 첨부 파일이 있는 메일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자동으로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접기라고 되어 있으면. 근데 펼치기라고 되어 있으면 메일을 조회됨과 동시에 이 파일들을 자동적으로 펼쳐서 보인다는 그런 의미고요. 표시 목록 수는 현재 메일 목록함에 현재 보이는 페이지를 최대 몇 개까지 리스트를 보여드리냐 하는 부분이라 기본 10개부터 100개까지의 단위로 페이지 단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또 본문 미리 보기를 사용한다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마우스를 이렇게 제목에 오버를 하시면 간단하게 클릭하지 않고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킨 선택은 지금 블루부터 핑크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그런 색깔들이 변경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개인 환경 설정에 아까처럼 기본 테이블형으로 바꾸시고 왼쪽 모드로 변경하시게 되면 이런 스킨 색깔들을 변경에 따라서 지금 블루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다 블루로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또 에디터 높이는 글을 작성하실 때, 글이나 편지 쓰기를 작성하실 때 상단 여기부터 요 하단 여기까지의 높이를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 글을 작성하시다가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사용자분께서 쓰신다고 그러면 사이즈를 크게 키워서 작업 영역을 좀 더 넓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알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일정을 등록해서 하단 알림바에 개인의 일정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 1시간부터 12시간 단위로 그 전에 미리 알림판에 표시되는 부분이고요. 중복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접속되어 있는 PC에서 다른 곳에서 내 아이디로 접속했을 땐 중복 로그인 알림과 함께 허용을 하시면 한쪽 세션이 로그아웃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알림 메시지는 일단 모든 그룹웨어의 알림들이 다 이렇게 수신이 되는데요. 주요적으로 오는 것들이 결제랑 모든 그룹웨어의 알림들이 수신이 되는데,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알림부터 게시판까지에 대한 알림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세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알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 앱과 웹이 있는데, 앱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설치되어 있는 앱 푸시 알림을 받겠다는 부분이고요.
웹이라고 하는 부분은 윈도우 왼쪽 트레이 상단에 뭔가 새로운 알림이 왔을 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 현재는 전체적으로 다 사용으로 체크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체크를 해제하시면 해당 부분은 체크된 항목에 대해서만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1개월 유지기로 보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 그 설정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시고 이 알림에 대한 삭제는 수신과 송신 삭제 알림이 있는데 알림을 클릭했을 때는 수신 알림이 기본적으로 보여지고 또 하단에 왼쪽 하단에 알림을 눌렀을 때도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알려주지만 송신 알림에 대한 부분은 이 송신 알림을 누르게 되면 내가 발송한 알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 삭제 알림 같은 경우에는 수신된 알림을 지웠을 경우에 삭제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 설정 버튼을 통해서 이 삭제 알림을 들어가시면 내가 삭제한 알림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신, 송신, 삭제에 대한 자동 삭제 주기를 알림은 알려주기 위한 용도일 뿐이고 이 알림에 대해서 자세히를 누르면 해당 메시지나 알림에 대해서 바로 가기를 연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문서는 지워지지 않고 내가 이 알림을 얼마만큼 보관하겠냐는 거는 개인 설정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알림과 다르게 여기 상세 정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설정이 없지만 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특정한 경조사 알림이라는 체크를 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경조사 알림에 대해서 새로운 게시물이 등록되거나 의견이 등록되면 별도의 수신자 지정 없이도 이 경조사 알림에 뭔가 새로운 글과 의견이 등록되면 사용자에게 알림이 도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중요한 알림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실 때는 이렇게 추가 버튼으로 원하시는 게시판 이 게시판들은 권한이 있는 게시판만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꼭 체크박스를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바로 해당 게시판들은 알림 설정으로 추가되는 게시판이고 또 더 이상 이 알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게시판이 있으시면 이 등록 자체에 대한 체크박스를 해제하시고 그냥 창을 닫게 되면 이 등록된 게시판의 알림 설정은 해지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메시지는 하단에 이 쪽지 알림에 대한 부분인데요. 환경 설정을 통해서 가셔도 되지만 이 메시지를 눌렀을 때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며 대화 모드를 체크하시게 되면 마치 메신저에서 대화한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실 수가 있고 대화 모드를 끄게 되면 1대1 마치 1대1로 그 메일 수신과 같이 수신과 송신에 대한 것을 따로 관리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화 모드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메시지 작성은 클릭하신 후에 사용자들을 직접적으로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거나 여기 지금 조직도를 클릭해서 사람을 검색하시거나 부서를 선택해서 개인이나 부서 단위로 메시지를 발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접속 로그는 로그인하신 사용자 계정이 어떤 IP에서 또 모바일이냐 PC 버전이냐에 대한 환경에 어떤 IP로 접속했는지에 대한 로그 기록이고 또 이 설정은 메일과 결제에 대한 설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메일 같은 경우에도 설정 버튼을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 결제도 설정 버튼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서명에 대한 부분으로 개인 서명 이미지는 이미지도 등록 가능하시며 서명은 총 3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명, 그리고 두 번째 저장을 누르시고 또 세 번째 서명으로도 저장을 해 놓으시면 이 사용 체크가 되어 있는 한 편지 쓰기 하실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서명이 아닌 세 번째 서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편지 쓰기 하실 때 기본적인 서명이 내려오고 서명을 바꾸시겠다고 하시면 작성 화면에서 서명 1과 2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원하시는 서명을 3가지 형태로 작성을 하실 수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편제한 관리는
내가 지금 사내 메일과 수신함, 외부 메일, 그리고 내게 쓴 편지함, 송신함 기본적으로 있지만 리스트 자체에서 이동 버튼을 눌러서 새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만드시는 편지함을 나중에 이곳에서 추가된 편지함을 관리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편지함을 따로 또 추가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편지함 자체에 비우기 버튼은 바로 메일이 삭제하십니까? 라는 메시지와 함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메일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필터명 입력하시고 보낸 사람 주소와 조건에 따라서 해당 편지함으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팝3 설정은 외부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팝3 세팅을 하신 후 계정 그리고 비밀번호를 세팅하시면 되는데 그 관련된 정보는 해당 포털 사이트에 정보를 확인하셔서 개인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곳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편지 쓰기에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팝3 수신을 누르면 이곳에서 설정한 메일들이 동기화돼서 수신함에 쌓이게 됩니다. 또 메일 수신 거부 같은 경우에는 수신함 메일에서 여기 이제 수신 거부 버튼을 하시면 앞으로 이 메일 주소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여기에 추가가 되며 혹시라도 잘못 수신 거부를 하셔가지고 차단이 된다 하시면 이곳에서 정상적인 주소가 차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메일 주소가 메일이 발송이 되면 스팸 메일함으로 메일이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쪽에서 정상적인 메일이 등록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부재중 응답은 사용을 체크하시고 프롬프트 기간을 선택하시면 해당 기간에만 나한테 발송된 메일에 대해서 발송자 자동으로 이 메시지를 회신하는 내용인데 대개는 스패머한테도 스팸 메일에게도 회신을 가기 때문에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메일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룹웨어나 모바일에서 메일을 확인하시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 메일 전달은 자신한테 들어온 메일들을 포워딩 하시는 기능인데 메일 주소는 하나만 지정이 가능하시며 여기에 있는 붉은색 문구와 함께 다음이나 포탈로는 전달을 해주시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포탈 메일로 전달하게 되면 수신되는 메일, 대응건설로 수신되는 모든 메일이 다 포탈로 전송이 돼서 포탈에서는 대응건설에 대한 메일이 스팸 메일로 인식을 해서 차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포탈 쪽은 전달이 되지 않도록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다른 2, 3차의 메일 주소로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 메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삭제 옵션이 이제 메일을 지웠을 때 폐기함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바로 삭제가 될지 또 메일을 발송하시고 기본으로 송신함에 저장하실지 안 하실지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메일 수신함 리스트에 보시면 대응건설 임직원분들이 보내시거나 아니면 내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메일을 보내실 때 화이트 리스트를 사용으로 체크해 놓으시면 목록에서 이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부분만 따로 색깔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삭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 삭제 주기가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1일부터 5년까지 자동 삭제 주기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권장드리는 거는 폐기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웠기 때문에 15일이라든지 그리고 스팸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 3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용량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링크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메일이라고 해서 메일을 발송하실 때 첨부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렇게 메일을 발송하실 때 기본적으로 10MB 이상은 자동으로 첨부 링크로 발송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첨부 링크로 발송을 하신다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메일을 발송하고 송신함에 가시면 이 첨부 링크가 하단에 위치할 건지 메일 내용 상단에 위치할 건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본문 상단으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 메일을 전달 외신할 때 링크가 항상 위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첨부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송 지연 같은 경우에는 메일은 내부 직원한테 보낸 메일에 대해서는 송신 취소, 상대방이 읽지 않으면 송신 취소가 가능하지만 외부로 발송된 메일은 송신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송 지연을 통해서 5분이든 뭐 3분이든 지정을 하시면 지정된 시간 이전에는 송신 취소가 외부로 발송된 메일도 가능해집니다. 표시 메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표시된 메일 주소가 편지 쓰기 할 때 당시에 이 표시 메일을 선택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인 아이디 하나겠지만 다른 표시 메일 주소가 있으실 경우에는 추가하시게 되면 메일을 발송할 때 이곳에서 선택해서 표시 메일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같은 경우에는요. 결제는 결제 비밀번호라고 해서 결제 승인할 때 그룹웨어의 로그인 비밀번호와 다르게 승인 반려에 대한 비밀번호를 따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사용 여부를 체크하시고 그룹웨어 로그인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전자서명은 개인 서명들을 현재 그 만들기를 통해서 그 이름을 쓰셔도 되고 사인형이라고 했을 때 뭐 이게 이탈릭, 뭐 직인형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직인 사진을 올려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파일, 전자서명을 등록이 되면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결제 부분에 이런 결제 문서를 조회하실 때 여기 서명 이미지가 변경이 되는데 기존 이미 서명이 처리된 문서는 변경되지 않고 이후 변경되는 서명 이후에 이제 올라오는 결제 서명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재 설정은 사용 여부를 체크하고 프롬프트 기간을 지정해 놓으시면 해당 기간에는 무조건 나한테 올라온 문서는 자동으로 승인된다라는 옵션이고 대리인은 내가 나한테 결제권이 올라오는 걸 대신해서 누군가 결제를 해주겠다고 해서 지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분명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나한테 올라오는 결제는 요분이 대신해서 이 부재 설정 기간 동안은 결제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사유를 적어 놓으시면 해당 결제 정보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선은 자주 사용하는 결제선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하셔서 휴가 양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결제 양식을 결제 라인을 여기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참조자 회람자도 저장이 가능하시고요. 지정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전자결제 기한 작성에 어떤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결제선을 이렇게 바로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제선 말고 양식별 결제선을 선택하시고 기한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만든 결제선을 선택해 놓으시면 기한 작성에 휴가 신청서로 지금 지정해 놨기 때문에 휴가 신청서를 말고 기한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지정한 결제 라인이 자동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기한하시는 분은 제목과 본문만 신경 써서 결제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신처 관리는 기한을 작성하실 때 하단에 수신부서를 지정하시는데 이 부분 역시 자동으로 지정되시기 원하면 수신부서를 추가해서 미리 환경 설정에 개인별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메뉴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부터는 결제 관련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